지금부터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권하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고 여러분. 운명과 우연, 그 사이의 점수를 소개하는 라디오 신들린 라디오의 아나운서 손연우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더욱 가을 같아진 날씨가 반겨주는 요즘입니다. 9월이 지나도 채 가시지 않던 더위가 드디어 물러나게 되면서 한층 더 기분 좋은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겠네요.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밥 한 끼를 했는데요. 도란도란 모여 앉아 함께 밥을 먹으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에 여러모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휴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조카를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어서 2배로 행복한 연휴가 됐던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할 점술은 명절만큼 역사가 깊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소개한 신점과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키의 굿 앤 그레이. 하루 종일 열댓 번을 되새기는 주문. 오케이 잘하고 있어 난
한쯤 잠수타 뭉툭해진 날 느낀 건 세상 위에 내가 많이 쓰인 것 Right 전부 감사하지만 가끔 도망치고 싶은 거잖아 마음이 힘든 날엔 선택받은 거라 꼭 믿어봐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난주에 함께 알아본 신점과 비슷한 듯 다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주입니다. 사주는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는 사주명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주는 물건의 식별번호 혹은 지문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의 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의 8글자는 한 사람의 생애를 담고 있는 코드이기도 하면서 생년월일 시에 따라 도출된 개개인의 특징을 상징하기도 하죠.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수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요즘은 만세력과 같은 사주 어플이 발달해 있어서 본인의 사주 자체를 도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물론 이 산출 과정 자체는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지만 직접 8글자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사주를 쉽게 보고 싶다면 어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주팔자에서 사주는 말 그대로 4개의 기둥을 의미하고 팔자는 8글자를 의미하는데 이 8글자가 모여 4개의 기둥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사주팔자로 불리는 것이죠. 특히 사주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세로 쓰기를 하기 때문에 사주를 읽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년월일 시인 2004년 9월 12일 13시 12분에 대입하면 갑신년 개요월 갑오일 경호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라이즈의 임파서블.
연주는 말 그대로 자신이 태어난 해를 뜻하는데요. 자신의 태어난 해를 60갑자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본인의 연주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태어난 연도인 2004년은 갑신년이었기 때문에 제 연주는 갑신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연주는 한평생의 운명을 나타내면서 보통 초년운이나 조상, 부모 같은 윗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월주는 연주와 비슷하게 본인이 태어난 달을 뜻합니다. 월주는 연주의 천간을 기준으로 월건기법을 사용해서 알아보면 쉬운데요. 대신 월주를 세울 때는 그 달의 1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음력 2월생이라도 경칩 이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전달인 1월생으로 취급합니다. 저는 천간이 갑인년도에 태어난 9월생이지만 한로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월주는 계유월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월주는 성년 이후의 운수를 나타내면서 형제자매나 동료 간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일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일주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주는 본인이 태어난 일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일주는 깊이 공부하지 않은 이상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공부를 깊이 하고 싶지 않다면 만세력 어플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일주는 청년 시기의 운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결혼이나 배우자, 가정, 정신세계 등 일신상의 운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일주의 천간에는 본인을 상징하는 오행이 있는데요. 12일에 태어난 저는 목오행의 갑, 줄여서 갑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주는 본인이 태어난 시각을 뜻합니다. 시주도 정확하게 세우려면 만세력을 보는 게 좋지만 월건기법과 마찬가지로 시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기법은 일주의 천간을 기준으로 만세력을 보지 않아도 쉽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시주를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태어난 시각에서 30분씩 뒤로 당겨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좌우선은 한반도를 지나지 않고 일본을 관통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주를 알아보고 싶다면 시간을 뒤로 당겨서 시주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3시 12분에 태어난 갑목일주이기 때문에 시기법에 따르면 경호시주라고 볼 수 있죠. 시주는 유년과 노년의 운세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재물, 건강, 자손,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주 중 하나인 만큼 사주를 보러 갈 때에는 시간을 꼭 알아보고 가야겠네요. 이렇게 사주의 네 기둥,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 사주로 궁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요네즈 켄시의 레몬.夢ならばどれほど良かったでしょう未だにあなたのことを夢に見る忘れたものを取りに帰るように古びた思い出の誇りを払う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を最後にあなたが教えてくれた言えずに隠してた暗い過去もあなたがいなきゃ永遠に暗いままきっともうこれ以上傷つくことなどありはしないと分かっているあの日の悲しみさえあの日の苦しみさえその全てを愛してたあなたと共に
暗闇であなたの背をなぞったその輪郭を鮮明に覚えている受け止めきれないものと出会うたび溢れてやまないのは涙だけ何をしていたの何を見ていたの私の知らない横顔でどこかであなたが今私と同じような涙に暮れ寂しさの中にいるなら私のことなどどうか忘れてくださいそんなこと心から願うほどに今でもあなたは私の光自分が思うより恋をしていたあなたにあれから思うように息ができないあんなにそばにいたのにまるで嘘みたいとても忘れられないそれだけが確かあの日の悲しみさえあの日の苦しみさえその全てを愛してたあなたと共に胸に残り離れない苦いはものに雨が降り止むまでは帰れない切り分けた果実の片方のように今でもあなたは私の光제 사주와 잘 맞는 궁합이 어떤 사주일지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선 일주와 시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일주의 천간, 제 사주에서는 간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천간에 쓰이는 10가지 오행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오행은 흔히 알려진 것과 같이 화, 수, 목, 금, 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주 천간에 주로 쓰이는 오행은 양간과 음간으로 분리되어 오행이 총 10개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처음 오행인 병화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개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사실 궁합은 천간과 일간이 어우러져야 하지만 오늘은 간단히 천간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뜻하는 궁합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사주 궁합을 볼 때에는 자연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제 사주를 바탕으로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제 오행인 간목은 을목과 달리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의 형태입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나무는 넓은 호수 같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을 붙일 때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간목은 임수 혹은 병화를 오행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서로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막혀있던 일들도 상대방으로 인해 쉽게 풀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주가 있는 반면에 서로에게 해가 되는 사주도 있습니다. 제 사주로 보았을 때는 경금과 신금 오행,
그리고 무터와 기토 오행이죠. 도끼의 칼날 부분은 주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무는 도끼에 베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고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흙에 있는 영양분을 나무가 모두 빼앗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영역에 깊이 침범해서 해를 준다고 해서 토와 목도 목극토라고 불리죠. 이렇게 오늘은 간단히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자가 가득한 사주팔자 속에서 오늘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된 글자들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제 신들린 라디오의 두 번째 코너인 신들린 장경판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즈의 드라우니.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내 맘이란 주는 나를 더 깊게 붙잡아. Oh, I'm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I can't 달면서 눈 감은 너 왜 다정한 말로 나를 죽여놓고 날 누이고 너는 떠나갔지. You call me back, I'm still waiting for you. 너 떠나고 이곳은 잠겨 눈물로 날 너무 사랑했던 넌 어디로 흩어졌는지. 내 맘이란 주는 나를 더 깊게 붙잡아. Oh, I'm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I can't breathe. You're taking my life from me.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돌아와 줄래.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Oh, I'm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I can't breathe. 팔만대장경처럼 점술의 끝없는 매력과 함께하는 두 번째 코너
신들린 장경판전에서 소개할 오늘의 작품은 바로 MBTI vs 사주입니다. (2023년 4월) 티빙은 오리지널 프로그램으로 MBTI vs 사주라는 사회실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 150명을 모아서 MBTI와 사주 중 본인을 설명할 때 더 적합한 도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실험 결과 사주의 정확도는 73%, MBTI의 정확도는 58.3%로 사주의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어느 정도 사주를 공부하고 이 다큐멘터리를 감상한다면 조금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신기했던 실험 중 하나는 MBTI에서 감정형인 F형과 목5행을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성형인 T형과 금5행을 소유한 사람들이 같은 영상을 보고 반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5행은 감정형인 F를 나타내는데 각자에게 부여된 사주에 따라서 MBTI가 도출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네요.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재미있는 볼거리를 찾고 계신다면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MBTI vs 사주는 어떨까요? 이렇게 오늘의 작품을 뒤로하고 신들린 라디오의 두 번째 코너 신들린 장경판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지문과도 같은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사주는 공부해야 할 양이 방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설명이 부족했을까 걱정이 되네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학문인 사주를 뒤로하고 오늘의 신들린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운명과 우연, 무엇을 믿으시나요? 이번 라디오가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주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연출 신수은, 기술 노현선, 진행의 저는 손연우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